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현재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전 충남에서 54.8%, 이낙연 예비후보가 27.4%를 받았는데요. 이에 이재명 지사가 첫 충남 경선에서 압승을 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를 보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순서인데요. 이 중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현역 의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위 정세균 후보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주목해서 볼 지점인 듯 합니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의 악행이 지금 하나씩 벗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눈물을 참으며 여기까지 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추윤 갈등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에 추미애를 꽁꽁 묶어두고 고립시키고자 했다라며, 검언정 공격은 생각보다 거셌죠. 사방에서 쏟아진 공격은 곳곳에 상처를 냈고 피를 흘리기도 했다라며, 중요한 건 추미애 후보를 아프게 했던 건 일부 동지들이 보여준 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냉소라며,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내며 끝내 여기까지 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개혁을 말하고 뒤에서는 개혁의 발목을 잡는 비겁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 또한 추미애가 옳았다, 너무 고생했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추윤 갈등이라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윤석열 씨를 의도적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명령, 이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옳았다는 분위기가 지금 서서히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에도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4월 2일 법무부 장관 당시 채널A 기자의 협박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3월 31일 이철 측에 협박을 했다는 제보에 대한 MBC 보도가 있었고,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 지시를 며칠 후에 내린 건데, MBC 보도 다음날 윤석열과 한동훈은 전화통화를 12차례, 그리고 대변인 권순정과 손준성, 한동훈 사이에 45회의 단체 카톡방 대화가 오갔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다음날에는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17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사이에 카톡 30회의 대화가 오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교롭게 뉴스버스에서 공개된 청부고발이 4월 3일 이뤄졌다는 거죠. 한동훈이 지금 필사적으로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까지도 저지했던 게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범정을 이용한 범행 모의를 한 것으로 짐작할 만한 한동훈 발언이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제보에 그 내용 가지고 대검 범정을 접촉해, 필요하면 내가 범정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시 범정은 이번 청부고발 사건에 등장하는 손준성이었죠. 이에 비춰보면 윤석열 지휘 아래 한동훈이 범정을 이용해서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지만, 제보자 X가 등장하면서 이게 탄로나자 범정 손준성 검사를 이용해 2차 청부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은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흔적이 이렇게 보인다는 건데요. 윤석열 징계 결정문에 따르면 한동훈 김건희 통화가 그 무렵 전후로 4개월간 9차례, 윤석열과는 397회였고 김건희와 332회, 윤석열과 2330회의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왜 지방 근무 중이던 한동훈이 저런 일을 했을까요? 대검 감찰부는 즉시 증거 확보에 나서고, 공수처는 증거인멸 완료되기 전에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에 증거까지 사진 첨부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수상한 점이 너무나 많은데요. 시간이 질질 끌려가지고 어설프게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씨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또다시 스토킹하듯이 허위사실로 어떻게든 본인을 엮어보려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서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상황 보고하는 건 본인의 당연한 업무였고, 총장 배우자와의 연락은 총장과 연락이 잘 안 될 때 등에 이뤄졌다고 하는데, 글쎄요,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동훈 씨가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저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추윤 갈등이라는 얘기도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대 문제라면서 청년층의 정서를 건드릴 때도 그렇고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제목을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이렇게 보면 그냥 흔하디 흔한 양비론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민주진영 인사들을 대상으로 난감한 상황을 만들 때 어떻게 제목을 땁니까? 많은 시민들도 한동훈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증거를 못 밝히더라도 한동훈의 잘못인 게 다 티가 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핸드폰이나 얼른 까고 말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공수처는 어느 순간 유령 조직이 돼버렸는데 개혁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을 단번에 꺾었다며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아무튼 한동훈이 참 뻔뻔스럽고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리고 총장이 연락 안 된다고 배우자랑 카톡하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고요. 정말 뻔뻔한 건 한동훈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증거가 있으면 대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 증거 대라는 게 검사가 할 말이냐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고 있죠. 지금 윤석열 캠프에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지목해 악의적 보도, 허무맹랑한 기사, 추잡한 뒷거래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이에 이진동 대표는 본인의 보도 내용이 아킬레스건이었다고 생각할 뿐이라며 다음 주에는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넘겼다는 근거와 관련한 기사를 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캠프에서 실제로 형사고발을 할 경우 무고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윤석열 캠프는 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 재판 아닌가 이런 식으로 추악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엉터리 왜곡 기사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이정현 검사장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직에서 찍어내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던 추미애 전 장관의 핵심 측근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에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도 전혀 물러섬이 없었는데요.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면 간부인데 그 사람들 논리가 뭐든지 정치 공작이라 하고 추미애 검찰이라고 물리치고 있는데 앞으로 기사로 얘기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저런 식으로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게 검사가 할 얘기냐,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등에 대해 본인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얘기하는지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캡처 화면까지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얘기하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논란의 제보자는 국민의힘 측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도 있고요. 윤석열 측에선 결코 이걸 우습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결국 지금 윤석열은 이미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도 최재형도 휘청, 국민의힘 대안 있나 이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윤석열 씨가 몰락하면 당연히 한동훈 씨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한동훈 이들이 여태까지 검찰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황당한 양비론에 빠져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해당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